Good afternoon. This is the Barrel Gang. Now, if everybody will just take it easy, nobody will get hurt. Next time I'll aim a little lower. 1930년대 미국. 총을 든 커플이 은행을 털고 도망다닙니다. 강도를 사랑한 시인 지망생 보니 파커, 악명 높은 범죄자 클라이드 베로우.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범죄 행각과 자유분방한 삶에 많은 이들이 열광하며 동경과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영화가 되었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강도, 강간, 연쇄살인, 총기난사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심리적 이상 증상.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위험한 인물에게 매력을 느끼는 현상을 보니 앤 클라이드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1997년 1월 부산교도소에서 변기 배관을 통해 탈옥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바로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창원이었습니다. 신창원의 현상금은 단일 형사사건으로서는 사상 최고인 5천만 원까지 치솟았고, 신창원 때문에 보직 해제와 징계, 정보를 받은 경찰만도 모두 100여 명이 넘습니다. 907일, 약 2년 반 동안 신창원은 전국을 떠돌며 경찰을 농락했고 연간 97만 명의 경찰 인원이 투입된 초대형 수사망을 피해 4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다 1999년 7월 결국 순천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탈옥극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여성들과의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도피 중 신창원은 여러 여성들과 동거하거나 연인 관계를 맺었으며 일부 여성은 그가 탈옥수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숨겨주고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결과 신창원이 도피 중 최소 4명 이상의 여성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찰은 탈옥수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현혹하는 데 능한 말솜씨와 매너를 구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97년은 외환위기 직전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던 시기였으며 많은 이들이 신창원을 부패한 권력을 조롱하는 영웅으로 보았습니다. 인터넷 팬카페 신창원 사랑회에는 3,000명이 가입했고 그가 입었던 미소니 티셔츠는 품절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보니 앤 클라이드 증후군 증세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당선이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직 대통령만 되려고 했던 찌질한 남자 윤석열. 윤석열 덕에 5개의 재판도 연기되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개딸이라 불리우는 추종자들에게 신처럼 떠받들린 이재명. 두 사람 중 한 명은 감옥에 처박혔고 다른 한 명은 임기 5년 내 무슨 짓을 벌일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비정상적 추종자들이 국민의 절반이 넘어 나쁜 남자 신드롬을 일으키는 현상. 대한민국이 단단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타락하고 도덕이 무너졌으며 오로지 잡놈들의 전성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말합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베로우는 로맨틱 범죄 커플로 미화되었지만 다수의 경찰을 살해한 살인범들이었고 결국 전직 텍사스 레인저인 프랭크 해머를 중심으로 한 특별 수사팀 무장한 수사관들에게 의해 130여 발의 총알 세례를 받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대중의 일부는 로맨틱한 사랑의 결말로 미화했지만 법을 무시한 자의 최후는 이렇게 끝난다는 강력한 공권력의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1967년생 올해 나이 58세인 신창원은 현재 경북 북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2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이어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정치사에 미화된 질나쁜 인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위험하고 파괴적인 인물을 멋있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보니와 클라이드는 총기를 휘두르며 수많은 이들을 죽이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할리우드 영화 같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시체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났고 영웅도 낭만도 현실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신창원은 탈옥수였습니다. 절도범이자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동정한 사람들은 그의 범죄가 아닌 억울하다는 이야기와 재능 있는 도망자라는 허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도 이와 같은 위험한 낭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 위에 군림했고 어떤 사람은 범죄 혐의를 정치 탄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에게 빠져든 지지자들은 그들의 공소장보다 그들의 화법과 연기에 취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조차 개인의 방탄수단으로 전락한 이 현실은 더 이상 흑백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니와 클라이드는 총에 맞아 쓰러졌고 신창원도 결국 쇠창살 안에 갇혀 늙어갑니다. 그들의 말로는 낭만이 아니라 파멸이었습니다.
누구도 정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지자들이 이름을 외치고 아무리 많은 언론이 그들을 감싸도 미래의 법은 결국 진실을 찾아 응징을 하러 갈 겁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갑옷을 입고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방패 삼은 자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보니와 클라이드 같은 범죄자를 추종할 만큼 순진하지 않습니다. 또 신창원을 동정하며 자랑 삼던 시절처럼 정의와 불의를 혼동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필요한 지도자는 사건 사고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인, 정의롭고 상식적인 정치인, 계파 없이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인, 그리고 능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랄 그런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극한 직업의 영화 배우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자도 대통령이 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쁜 놈들이 대접받고 선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은 바보가 되는 정치권. 그 최악은 이재명이 대통령이고 여당 당대표가 정청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가는 증상이라고 밖에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윤석열 추종자들은 문재인보다 낫다고 자평했고 이제 이재명 추종자들은 윤석열보다 낫다고 자평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 도찐개찐입니다. 야당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저항을 했다는 보도는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그건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능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찌질했던 한 인간의 말로가 끝까지 비겁하다는 것에 분노가 침입니다. 이것을 옹호하는 자들은 자식 손자 때까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이재명의 전리품에 불과합니다. 전투와 전쟁에서 지고 노획된 전리품 그 자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짓을 막기 위해 안철수와 중도가 초보 운전자 윤석열이라도 대통령 자리에 앉혔던 것이고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만은 막아야 했기에 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칼자루를 쥐어줬어도 호박 하나조차 찌르지 못했고 김문수는 역량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안철수라는 아스팔트를 마다하고 항상 가시덤불 자갈길만 선택하는 자칭 보수주의자들. 과거는 묻어두더라도 지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약을 팔듯이 약장수 놀이하는 전환기를 따르는 자들이 야당의 수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허세에 취한 영웅 만들기, 정의와 무관한 인기투표, 거짓을 알면서도 눈 감는 공범심리, 이것은 보수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8월 22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보니 앤 클라이드 증후군 환자를 뽑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